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저는 지금 BMW 2 시리즈 그랑 쿠페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BMW 엔트리 모델인 1 시리즈와 또 1 시리즈는 이제 해치백 모델이었죠. 2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쿠페 스타일의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바로 2 시리즈 그랑 쿠페에 탑재된 이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계기판과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위쪽에 있는 이 10.25인치 동일한 크기입니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인포테인먼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신다면 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이 있고요.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표시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바늘 같은 경우에요, 왼쪽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속도를 올렸을 때 이 바늘들이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에도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디지털 계기판 쪽에 이 다양한 설정들을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지만, 이 시리즈 그랑 쿠페의, 그러니까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만이 나오고 있고, 이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주행 거리와 평균 속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디오 기능들의 활성화 버튼이라든지 다이얼을 위아래로 돌렸을 때 이렇게 채널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 이 정도만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이라면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디지털 계기판 화면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탠다드 모드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조금 더 붉은 색상의, 그리고 붉은 색상의 바늘이 표시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에코 프로 모드로 바꾸게 되면 파란 색상으로 연비 위주의 주행을 하게 되는 이 에코 프로 모드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센터 콘솔 위쪽에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홈 화면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고 있죠.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누르는 경우에는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 메뉴는 위젯 메뉴들인데요. 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길게 누르게 되는 경우에 어떤 정보를 볼 건지 이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통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메뉴가 나와 있지만, 이것을 눌러서 다른 메뉴들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가 표시되도록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하단 같은 경우에도 교통 정보가 나오도록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고요. 새롭게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은 3분할 환영이지만 이제 완전히 삭제를 해서 두 가지만 나오도록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디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메뉴,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차량 설정,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요가 5가지 메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는 경우에는 설정한 메뉴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들 역시 길게 누르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메뉴들로, 나만의 메뉴들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날씨 정보라든지 뉴스 정보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왼쪽 메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미러링,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눌러서 기기를 새롭게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바일 기기 설정이라든지 내 연락처를 이제 핸드폰과 연동하는 경우에 연락처 정보를 가져와서 이것을 통해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걸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메뉴들이 되겠고요. 내비게이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 주소라든지 최근 목적지, 연락처 정보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키는 경우에 지금은 통화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로 내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메뉴가 이 내비게이션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티팩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 가까운 주유소 같은 메뉴도 빠르게 이 메뉴를 눌러서 근처 주유소를 또 확인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도 설정 메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메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메뉴들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일단 홈 메뉴로 가봐서요. 차량 설정 부분인데요. 차량 주행 정보 같은 경우로 한번 살펴보면은 주행 데이터를 일단은 먼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주행 상황, 주행 거리라든지 연비 위주의 주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속도를 높여서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이렇게 회색, 그리고 연비 위주의 주행을 했다면 에코 프로 모드로 주행을 했다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스포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포스 좌우의 G포스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계기판이 이제 가운데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엔진 오일의 온도라든지 속도, 토크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스타일 분석도 한번 볼게요. 주행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제 연비 위주의 주행을 했는지 아니면 좀 스포티한 주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연비 위주의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또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지도 이 상단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이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정차 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화면상에 나오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전륜 구동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륜 쪽에 어느 정도의 그 동력이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에는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량 데이터 초기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그 에코 프로 모드에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프로 모드로 주행하는 경우에 이제 제한 속도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시트 히터라든지 냉난방, 라이트 시야 같은 경우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다이내믹 스티어링 휠의 강도 같은 경우에 에코 프로로 주행할 때 스포츠로 에코 프로로 주행을 하지만 스티어링 휠은 조금 담력을 세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위쪽에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로 가보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 주행 시에 엔진, 그다음에 변속기, 스티어링 휠의 세팅을 이렇게 바꾸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조명에 대한 설정도 이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웰컴 라이트, 도어 손잡이 조명 같은 것의 설정을 이곳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PDC 자동 활성화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주차 보조 기능입니다. 이 주차 보조 기능을 저속에서도 활성화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비상 제동 기능의 경우에도 이제 후방 비상 제동 기능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측면이나 후면 쪽에서 장애물이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행자를 파악을 했을 때 이제 브레이크가 간섭하게 할 건지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주차 공간이 있을 때 음향을 켜고 끄는 기능도 이곳에서 할 수 있고요. 이 PDC 주차 보조 기능의 음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야간 주행할 때 이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의 형태 디자인이 바뀌는, 아까 확인해 드렸지만 디자인이 바뀌는 이 모드를 활성화 시킬 건지 끌 건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링 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조 장치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오디오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 오디오라든지 냉난방 기능들의 좀 특성을 좀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차량이 맞춰주는 설정입니다. 이 릴렉스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경우에는 이 차량의 그 썬루프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썬루프를 닫아주면서 조금 더 실내를 좀 어둡게 해줘서 운전자에게 큰 방해가 안 되게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바이탈라이즈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좀 썬루프가 열리게 되고 뭐 공조장치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이 되면서 뭐 설정해 놓은 음악이 또 재생이 되는 이러한 기능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의 분위기를 내가 지금 좀 쉬고 싶은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모드를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활기차게 운전하고 싶은 상태인지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릴렉스와 바이탈라이즈를 선택을 하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버튼 하나를 통해서 차량의 공조장치라든지 뭐 썬루프, 그 다음에 풍향 같은 것을 한 번에 분위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요, 홈페이지를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차량 내에서 다양한 기능들의 활성화 기능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림을 통해서 차량의 위치를 누르게 되는 경우 해당 위치의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처럼 이제 종이로 된 두꺼운 크기의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인을 해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좀 겁먹으실 필요도 없겠고요.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메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기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앱 메뉴를 켜보면요, BMW의 지금 차량 내부에 설치된 몇 가지 앱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BMW 어시스턴트라든지 그 다음에 메시지, 이 경우에는 차량에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본사 쪽에서 온 메시지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뉴스 같은 경우도 현재 뉴스들을 이곳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주일에 날씨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음성 명령으로도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는 안녕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조장치 꺼줘. 알겠습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말. 사용 가능한 음성 명령어를 표시하도록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과 같이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네, 지금처럼 이제 내비게이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그다음에 내 차량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이제 음성 조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당히 메뉴가 좀 설정이 가능합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목적지를 설정한 경우에요. 그다음에 지도의 그 축척을 10km, 20km 이런 것도 음성 명령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주행, 특정 목적지로 주행하는 명령어에도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전화 기능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를 해줘, 사무실로 이제 저장이 된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겠죠. 부재중 전화 알려줘, 최근 통화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전화의 기능도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디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음악을 끄고 켜는 기능뿐만 아니라 몇 번 트랙 틀어줘, 아니면 지금 나오는 노래 어떤 노래야? 라는 질문에도 좀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미디어, 그러니까 USB냐 블루투스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해당 음원 소스를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오일 상태 어때? 타이어 공기압이 적당한가? 아니면 내 차량 브레이크 패드, 에어컨 꺼, 자동 에어컨 켜, 외부 공기 비활성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해보면요. 안녕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온도를 25도로 맞춰줘. 운전자 영역의 온도를 25도로 조정합니다.
네,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에 이제 운전석 쪽에 온도를 25도로 맞추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음성으로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단순하게 이제 목적지 뭐 알려줘,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이런 거 켜줘 라는 단순한 명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음성 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기능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또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이 기어 노브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필기를 통해서 목적지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메뉴 가운데 검색 메뉴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직접 터치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터치패드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강남역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검색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손가락 끝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이 손톱 쪽을 활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닿는 것보다는 닿는 면적을 좀 줄이는 게 정확한 필기 인식을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